가족 모임 다녀오고 나서 이유 없이 기운이 쭉 빠지고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마음이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만나기 전엔 멀쩡했는데 몇 시간 같이 있다 보니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고요. 이런 경험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후엔 삶이 좀 더 차분하고 평화로워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일부 가족들이 오히려 삶을 무겁게 만들 때가 있죠. 기분을 망치고 심지어 장기적으로 건강까지 갉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런 영향을 당장 알아채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투나 행동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원래 이런 거지 하고 넘기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 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피곤한 거구나. 이런 관계를 알아차리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삶에 은근히 스트레스를 주는 6가지 독성 가족 유형을 하나씩 파헤쳐보고 그걸 어떻게 대처할지 실질적인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블랙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친척, 여러분 주변에도 한 명쯤 있을 거예요. 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만날 때마다 끝없는 불평과 걱정을 쏟아내는 스타일이죠. 또 무슨 일이야? 싶을 정도로 새로운 드라마를 들고 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부정적인 감정을 떠안아 주길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갑자기 전화 걸어와서 나 이번에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1시간 넘게 붙잡고 늘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조언을 주면 아니, 그건 안 돼 하면서 또 다른 불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이상하게 머리가 어지럽고 기분이 가라앉아요. 원래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통화 끝나고 나면 뭐야, 나까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하는 느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에요. 이런 감정 블랙홀과 자주 엮이면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잠을 못 자거나 몸이 축 늘어지고 심지어 소화까지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내가 이 사람 상담사가 아니야 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너무 오래 붙잡히지 말고 짧게 듣고 끝내버리세요. 예를 들어 아, 힘들겠네. 잘 해결되길 바랄게 하고 부드럽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붙잡으면 미안, 나 지금 좀 바빠서 하면서 선을 긋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평화가 먼저라는 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끝이 안 보이는 구걸입니다. 평소엔 연락 한 통 없던 친척이 갑자기 나 좀 도와줄 수 있지 하면서 나타나는 스타일 아시죠? 돈 좀 빌려달라, 차 좀 태워달라, 아니면 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지? 하면서 부탁을 던져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필요할 때만 손 내밀고 그게 끝나면 또 연락 끊기죠. 특히 이런 사람들은 부담 주는 말투를 잘 써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라거나 너 말고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같은 말로 마음을 흔들어 놓죠. 심지어 옛날에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추억까지 무기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엔 그래, 가족이니까 도와줘야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도와주면 또 부탁이 오고 또 오고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하는 원망이 쌓이죠. 죄책감 없이 이번엔 힘들어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진짜 관계라면 그걸 이해할 겁니다. 근데 화를 내거나 너 너무 매정하다 하면서 멀어진다면 그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도움만 원했다는 증거예요. 가족이라도 무조건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만 옳은 비평가입니다. 이 친척은 여러분의 모든 선택에 태클을 거는 타입이에요. 먹는 음식, 입는 옷, 심지어 주말에 뭐 하며 보내는지까지 다 간섭합니다. 그 나이에 그게 뭐야? 좀 더 신경 써야지라거나 내가 너라면 이렇게는 안 할 텐데 같은 말로 잔소리 폭격을 날려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걸 보고 그 돈 주고 그걸 왜 마셔?
집에서 끓이면 되지 하면서 쓸데없는 훈수를 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대화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틀렸나, 내가 좀 이상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특히 자주 만나면 자존감이 깎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의심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건 그들의 문제입니다.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잘못됐다고 보는 거니까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고맙지만 난 이렇게 할게 하면서 부드럽게 선을 그어보세요. 굳이 변명하거나 설득하려 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 내 생각은 그렇구나. 근데 난 이게 좋아. 하고 쿨하게 넘기면 됩니다.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잔소리가 여러분 삶의 잣대가 될 순 없잖아요. 네 번째는 죄책감 유발자입니다. 이 친척은 감정 줄다리기의 고수죠. 직접적으로 이거 해줘라고 말하지 않고 은근히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서 움직이게 만드는 타입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넌 뭐하고 있니 같은 뉘앙스로 시작하죠. 아니면 옛날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하면서 과거를 들춥니다. 심지어 너 사촌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해. 걔는 마음이 크더라 하면서 비교로 찔러오기도 하죠. 이 사람들의 목표는 내가 이기적인가 하는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래,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고 억지로 움직이게 되죠. 특히 나이 들수록 이런 말에 더 약해질 수 있어요. 이제 나도 좀 챙겨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고갈되고 맙니다.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은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죄책감 때문에 억지로 움직이지 말고 미안, 이번엔 좀 무리야라고 짧게 끝내는 겁니다. 왜냐면 하고 길게 말할수록 그들이 또 파고들 여지를 주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먼저입니다. 다섯 번째는 과잉 보호자입니다. 이건 좀 교묘해서 처음엔 독성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겉보기엔 착하고 배려심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건강관리부터 일상 선택, 심지어 큰 결정까지 챙겨주려 하죠. 예를 들어, 너 혼자 힘들 텐데 내가 알아서 할게라거나 이제 나이도 있으니 내가 맡아야지 같은 말을 자주 해요. 처음엔 아, 고맙네 하고 넘길 수 있는데 점점 내가 없으면 너 안 되라는 분위기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독립심이 점점 사라집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어느새 스스로 결정할 자신감이 줄어들고 심지어 작은 일도 그 사람한테 물어보게 되죠. 이건 특히 위험합니다. 원래 독립적이었던 사람이 점점 수동적으로 변하면서 내가 이렇게 못하나 하는 무력감까지 들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맙지만 내가 할게라며 단호하게 한 발 물러서세요. 할 수 있는 건 직접 해보고 필요하면 전문가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주도권을 꼭 지키세요. 여섯 번째는 자랑 중독자입니다. 이 친척은 늘 나 좀 봐 모드예요. 자기 삶이 얼마나 완벽한지 끝없이 떠들죠. 집 새로 샀어. 우리 애들 이번에 또 잘 됐어. 회사에서 승진했는데 뭐 별거 아니야. 같은 말로 도배를 해버립니다. 겉으론 겸손한 척하지만 은근히 넌 왜 저렇게 못 사니? 라는 뉘앙스를 풍기죠. 문제는 이런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잘 살았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불만족스러워지죠. 근데 사실 그들이 보여주는 건 필터링된 모습일 뿐이에요. 누구나 힘든 순간이 있는데 그걸 숨기고 과시하는 거죠. 오히려 자랑이 심할수록 속엔 불안이 많을 가능성도 있어요.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비교에 빠지지 마세요. 그들의 삶이 나은 게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자랑하면 아, 잘 됐네 하고 쿨하게 넘기세요. 질문으로 더 부추기지 말고 난 내 페이스대로 갈게 하며 당당하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평화를 망치는 6가지 가족 유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어요. 감정 블랙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자기만 옳은 비평가, 죄책감 유발자, 과잉 보호자, 그리고 자랑 중독자까지. 이 중에 공감 가는 유형 있으셨나요? 사실 가족이라서 더 힘들 때가 있죠. 멀리하기도 어렵고 마음이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이라도 내 마음과 건강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경험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주변에 이 영상이 힘이 될 만한 분이 있다면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